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70번째 이야기. 연대 RCT 10. 야간방어. 1982년 10월 14일 목요일. 연대 RCT 훈련 나흘째인 이날 예비군들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까 무척 허전해졌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슴 한 구석이 비어버린 듯 공허한 분위기가 느껴진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든 자리는 표시가 안 나도 빠진 자리는 표가 난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떠나간 것처럼 허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첫날 개골령을 넘으면서 예비군 원망을 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추스르기도 힘든 판국에 예비군들이 혹처럼 붙어서 더욱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예비군들이 원망스러웠고 그런 예비군들을 훈련에 합류시킨 지휘부를 욕했습니다. 아무리 전시 상태에서는 예비군 합류가 원칙이라고 해도 이럴 바에는 당장이라도 예비군들을 돌려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나 이제 그들이 막상 떠나고 나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형들이 떠나간 것처럼 허전하고 공허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심상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얄팍하고 변덕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극한의 상황에서 고난을 함께 겪었기에 전우애가 생겼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예비군들이 떠난 뒤 텐트를 철거하고 수경지 주변을 전장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밥과 반찬을 수령해서 반합에 담아 군장에 달고 또 내일 점심 식사로 전투식량 건빵까지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과 점심까지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제 제대로 된 식사는 내일 저녁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도 그 위치에서 한참을 더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진 20시가 넘어서 이동을 시작하여 방어진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방어진지는 집결지 행동을 했던 수경지에서 멀지 않은 앞쪽의 산자락이었습니다. 뒤는 야산이고 앞에는 밭이 이어지고 그 너머로 논들이 있고 논이 끝나는 곳에 강둑 너머로 인북천이 흐르고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북천에는 서와리 쪽에서 건너오는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적의 공격은 우리 때와 마찬가지로 후반야 공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방어진지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서 기온이 급강하여 추위 때문에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바뀌어 10월 15일 금요일 새벽 01시 우리는 기상하여 방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에서는 청음초를 운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2명이 한 조가 되어 3개조의 청음초 조가 선발되었습니다. 나도 내 사수 최병장과 함께 청음초가 되었고 우리들은 소총만 들고 인북천 다리 좌측 강둑에 상계하여 진지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한 청음초 역할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청음초는 적의 침투 징후를 파악해서 본대의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이번에 우리에게는 적에게 화생방 상황을 부여하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각각 2개씩의 총 12발의 CS탄이 지급되었습니다. 우리는 CS탄과 소총만 휴대한 채 주 방어 라인에서 300~400m 전방에 있는 인북천 둑방으로 진출했습니다. 10월 중순의 새벽 날씨는 겨울 못지않게 추웠습니다. 동절기 복장이 아니라서 냉기가 그대로 살을 파고들었고 우리들은 정말 이빨을 딱딱 부딪힐 정도의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은신처에서 이탈하여 움직일 수도 없어서 꼼짝 못하고 버티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강 너머에 적들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한 실루엣들이 하나둘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저들도 조용히 건너편 강둑 너머에서 우리 쪽을 살피며 대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1시간 이상이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짐승이 움직인 것인가? 풀잎과 나무가 어른거린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05시가 넘어가자 서서히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뚝을 넘어오는 실루엣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적들이 다리를 건너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앞에 시커멓게 보이는 강물이 상당히 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다리가 그대로 보존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다리가 폭파된 상황이 주어졌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이 싸늘한 날 새벽에 저들은 허리 가까이 차오르는 강물을 가로질러 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강물을 건너왔습니다. 강물을 거스리는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조차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속을 건너고 있는 저들을 생각하니 우리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들은 조용히 지켜보면서 시에스탄을 투척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윽고 적들이 강 중간쯤 도하했을 때 무전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시에스탄 투척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시에스탄을 까서 둑 너머로 던지고 곧바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선에 돌아와 상황 보고를 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방어에 합류했습니다. 아마 적들에게는 가스 상황이 전파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방독면을 쓰고 상황 대처를 하느라 공격이 지연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적들은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걷히면서 보니까 병력들이 도하를 마치고 강둑의 상계에 있는데 더 이상 공격해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화생방 상황으로 적의 공격이 분쇄된 것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쌍방이 부딪히면 의도치 않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대기하다가 07시가 되자 야간 공방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야간 방어는 끝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반합에 달아둔 아침밥을 꺼내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